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죠. 그 페어와이즈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이 이그젬플 가지고 텔레비전 워크샵 익스페리먼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같은 페어 내에서는 상당히 둘이 비슷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여러 다른 요인들이 서로 그 차이를 비교할 때 다른 요인들은 상쇄되고 오직 트리트먼트냐 컨트롤이냐 그 효과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는 이제 결국은 얘는 이 페어는 두 관측치의 차이가 아닙니까? 관측된 것과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그 관측치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결국은 다른 요인들은 다 상쇄시켜주고 어, 그 처치 효과만 트리트먼트 효과만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이 일종의 우리는 이제 이거를 층화 추출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이트파이드 익스페리먼트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층 내에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파이드 익스페리먼트의 티어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은 베리언스가 이렇게 줄어들죠. 베리언스가 결국 이 베리언스는 결국 층 내 베리언스만 나오는 거니까 이제 비트윈 스트리트만 사라지는 거니까 분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이 층 내에서 샘플 사이즈가 결국은 각 트리트먼트 그룹도 샘플 사이즈가 하나고 컨트롤 그룹도 샘플 사이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추정치가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층 내에서 이 추정치 타워 페어가 이제 관측치가 하나니까 결국은 샘플 사이즈가 하나인 그런 추정량들의 평균, 그러니까 층 내에서 샘플 사이즈가 하나인 추정량들의 평균이니까 어, 분산을 추정하는 문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샘플 사이즈가 하나인 경우에는 분산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이 분산 형태가 이게 층내 분산이잖아요. 층내 within straight term variance인데 층내 분산에 대한 베리어빌리티를 매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샘플이 필요한데 어, 이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 이 그냥 그냥 얘를 심플 랜덤 샘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분산은 이제 심플 랜덤 층, 각 층에서 샘플이 하나니까 그래서 그냥 심플 랜덤 샘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분산을 추정을 하면 결국 그 분산이 어, 층내 분산뿐만 아니라 층간 이거는 이제 비트윈이겠죠. 층간 분산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어, 고려해 주기 때문에 분산이 커지겠죠. 분산 추정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버 이스티메이션을 하는데 분산이 오버 이스티메이션 되는 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저버티브 신뢰 구간을 더 넓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컨저버티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론으로 세트될 수 있다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이 9번식 이 결과에 대한 증명은 제가 따로 이제 서플리먼트 매테리얼로 계산을 디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엘지브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따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산 추정량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제 노테이션을 좀 심플리파이 한 거죠. ZH라고 쓰자. 그래서 분산 추정량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의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어떤 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런 엘지브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엘지브라가 성립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Z 바를 빼주고 평균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더블 서메이션에서 뭐 ZH 마이너스 Z바 더하기 Z바 마이너스 Z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많이 해주는 테크닉인데 통계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0이 되거든요. 요게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H고 이건 G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얘랑 얘랑 사실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서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엘지브레이컬리 이퀴벌런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 이 안에 뭐 이제 어, 요 기대값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전개를 해주면 이제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 더하기 분산 그게 이제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층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층하기 때문에 H랑 G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더하기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얘를 이제 다시 이것의 기대값을 넣어줘서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넣어줘서 쭉 쓰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 엘지브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지브라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게 또 다시 요 더블 서메이션 즉이 싱글 서메이션 바뀌는 요 엘지브라는 이걸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 요게 여기 사용됐어.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해석이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분산 추정을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원래 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원래 데이터니까 이 원래 데이터 지금 이게 y잖아요. 요게 y고요. 요게 y인데 이 y가 이제 이 y가 트리트먼트가 0일 때는 여기 그러니까 이건 y 제로를 관측한 거고 이거는 y 1을 관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프리테스트 스코어니까 어떤 트리트먼트 이전에 관측된 거니까 이걸 X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지금 이 페어 층네 번째 페어에서 보면 얘들이 원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15.8과 18.9가 차이가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제 얘들이 이 이 지금 학급이잖아요. 학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학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학급이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급이었어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얘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효과도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질문은 뭐냐면은 순수하게 이 트리트먼트로 이 텔레비전 워크샵을 봐줌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효과가 두 가지 효과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요인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원래 이 학급에 두 번째 학급에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은 이 텔레비전 워크샵 익스페리먼트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줘서 생기는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효과를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원래 머리가 좋은 애들의 효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만 순수하게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 x를 어저스트 해준다 그랬죠? 그 x의 x x x 이펙트를 이제 컨트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죠. 그래서 지금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we should to include the additional covariate to improve the precision of the estimate. 그러니까 precision 그러니까 그 효과를 분리해 줌으로써 엑스령이나 효과를 분리해 줌으로써 이제 더 정확한 더 샤프한 어떤 그 추정을 해주고 싶은 거죠. 포텐셜 그 트리트먼트 컨트롤 디퍼런스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x가 있고 그러면 원래 모델에서는 그냥 이 x를 안 쓴 모델은 일종의 이런 모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x를 써줌으로써 이런 모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거는 그냥 엘지브라니까 크게 그냥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조금 더 키워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페어와이즈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 리그레션 어저스트먼트를 적용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거예요.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라는 컨셉이 있고 페어와이즈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라는 두 가지 컨셉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면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자. 이 모델을 생각해서 쉬운 것부터 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컴플리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잖아요. 그러면 이 컴플리트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 우리가 모형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아웃컴 모델은 일종의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지금 이거는 샘플 이전, 그죠? 그 익스페리먼트 이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y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y로 그러니까 이 완이니까 트리트먼트로 생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거고 컨트롤로 생기는 효과가 있는 게 이거 y입니다. 그러면 이제 x 이펙트는 이렇게 분리시켜 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y 중에서 x로 설명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회귀 개수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트리트먼트니까 베타 1 거 있고 베타 0 이렇게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단순한 리그레션 그러니까 그냥 리그레션 모델인데 이제 엑스바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그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에서 해주는 게 민 어저스트를 해주잖아요. 그거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인터셉트 부분이 민 어저스트 해주면 인터셉트 부분이 민이 되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텀은 이제 민 제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그룹도 마찬가지로 모형을 쓰니까 파라미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 파라미터 값이 다르죠. 구조는 똑같지만 그리고 에라텀이 있으면 그 에라텀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모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에라텀 자체, 이 두 에라 자체는 코릴레이트 될 수 있어요. 코릴레이티드가 가능. 물론 그 코릴레이션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민 자체가 이 에러 텀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거는 이제 가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에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러 부분은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의 기대값들은 0이 되도록 우리가 이 파라미터 값이 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러들은 기대값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트리트먼트 이전이에요. 그죠? 이건 트리트먼트 이전이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가 발생했어. 그럼 트리트먼트 발생했으면 뭐가 생깁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투바라는 수투바 때문에 이제 기억나시죠? 수투바 때문에 이제 Y는 A가 1이면은 A가 1인 경우에는 Y이 관측이 되는 거고 A가 0이면은 Y0로 관측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일단 그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2번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 에러,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준 거예요. 단순히 대입을 해준 다음에 쭉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에러 텀은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에러를 이제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당연히 민 파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회귀분 설명되는 부분도 들어가고 에러 파트도 이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얘 자체는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는 EI1과 EI0로부터 디라이브 되는 애죠. 그러면 어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거로부터 요 성질, 요 성질이 요거를 임플라이 해요. 그쵸? 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디라이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는 A1, AI, EI, 1 더하기 1 더하기 AI, EI, 0, 기분 XI, AI. 그쵸? 뭐 AI, XI.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일단 얘가 AI, E1 이렇게 되죠. 그 조건부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AI가 기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얘를 상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컨스턴트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됐냐면 AI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조건부 기대값의 성질로 인해서 땡땡땡 조건부 기도의 성질을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얘는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이렇게 뭐냐면 EI 기분 XI AI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 그렇죠?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는 AI가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되죠. 왜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전체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 에러의 텀이 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yi를 종속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 ai
xi-x바 ai 곱하기 xi-x바라는 를 독립변수로 놓는 리그레션을 돌리면 그 회귀 계수는 언바이즈드 하다는 게 이 에러 텀이 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따라서 뭐냐면 이렇게 리그레션 핏을 해주면 AI의 코에피션트가 타우 이게 타우잖아요 지금. 타우에 대해서 언바지단 추정량을 구현해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어, 이건 사실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때 정리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PRE, Pairwise Randomized Experiment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확장을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을 파퓰레이션 모형이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음, 코비네이터 어저스먼트 해주는데 코비네이터 똑같이 이것처럼 해주는데 이제 층이 있으니까 within 층 내가 있고 x들의 층 내 변동이 있고 층 between 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x 앞에서는 이게 싱글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눠준 겁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러텀들의 기대값은 조건부 기대값은 이제 0인 게 이게 파퓰레이션 모델 포텐셜 아웃컴 모델에 대한 이제 모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타우햇이라는 것은 결국 이 A1이 1이면 Y1 YH1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AH1이 1이면 YH Y 이게 1이면 뭐랑 이퀴벌런트 합니까? YH1이 YH1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YH2가 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디자인 자체가 어,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어, 지금 뭘 한 거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면 이게 포텐셜 아웃컴을 먼저 모형을 세우고 그걸로부터 그 YI가 관측치에 대한 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YI의 모형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똑같이 뭘 한 거냐면 지금 이 페어 그러니까 지금 포텐셜 아웃컴에 대한 모형을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페어에 대한 그러니까 관측치에 대한 어, 관측치와 관측치를 포텐셜 아웃컴과 그 AI들 그죠? 그 트리트먼트 인디케이터의 함수로 표현해 준 후에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얘를 집어넣어 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그 에러 텀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에러 텀이 이걸 0이라는 걸 에러텀의 기대값이 조건부 기대값이 0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 이제 다시 말해서 얘를 독립변수로 종속 변수로 하고 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그러한 리그레션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얻어지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결국 이 인터셉트 텀이 트리트먼트 효과에 대해서 언바이지단 추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0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앞에 보여드린 요 계산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장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10번은 결국은 그 관측지에 대한 모형이죠. 관측지들. 아까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음, 예, 좀 이거는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죠. 이거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이죠? 옵저베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옵저버드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시다. 는 관측된 데이터에 대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다 관측된 것들로 사용된 거예요. 사용합니다. 하지만 포텐셜 아웃컴은 이 포텐셜 아웃컴을 관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형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날리지를 반영해서 이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죠. 어, 하지만 그 머릿속에 그려내는 거를 우리가 샘플로부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텐셜 아웃컴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트리비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트리비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 할 게 많은 거죠. 연구할 게 많고 이제 AI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북경대 갔는데 북경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AI AI 쪽에서는 이 코젤 인퍼런스가 이제 퓨처다. 그러니까 AI의 미래는 코젤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코젤 인퍼런스 왜냐하면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을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을 유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제 트리키한 파트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고 또 통계학자들도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 뭐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사실 상관없어요. 뭐 그냥 한 10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냥 갈퀴던 갈퀴고 그래도 되는데 이제 20대, 30대 애들은 앞길이 창창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남들이 많이 연구한 거를 하기보다는 좀 뭔가 좀 새롭게 어, 뜨는 분야를 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젤 인퍼런스 이제 윅 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익스페리먼트 크게 이제 익스페리먼트 데이터가 있고 옵저베이셔널 스타디가 있는데 옛날에는 익스페리먼트를 했죠 다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익스페리먼트가 사실은 골드 스탠다드니까 그런데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로서 익스페리먼트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이펙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완전히 실험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뭐 너는 매연 있는 데 가서 살고 너는 뽑아가 랜덤하게 그죠? 사람들을 너는 매연 있는 데 가서 살고 너는 뭐 공기 맑은 데 가서 살아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너는 담배 펴, 너는 담배 피지 마, 너는 술 먹어, 술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실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옵저베이션 스타디로 어떻게든 그 코젤 인프런스 어떤 그 코젤 파라미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진정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코젤 파라미터죠. 그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술을 뭐 한 병, 소주 한 병 이하로 먹는 사람과 어,
더 그 이상 먹는 사람의 뭐, 뭐 이제 건강 관련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코젤 인퍼런스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인간의 헬스와 사람을 다루는 사람을 다루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기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있고요. 기계로부터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기계에서 나오는 피지컬 데이터,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품질 관리나 이런 걸 하는데 나오는 데이터가 있고 사람한테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계한테 나오는 데이터는 어,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낮아요. 그죠? 기계한테 하나 측정하는데 뭐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게 다 왜 빅이겠습니까? 싸니까 빅인 거예요. 그 코스트가 관측하는 코스트가 싸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백혈병 걸린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팔로우업 추적 조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응? 또는 뭐 에이즈 걸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뭐 한 번 병원에 올 때마다 이제 그거를 관측하고 그 의사들 인건비며 환자들의 어떤 실험을 할 때 주는 인센티브 뭐 한 번 올 때마다 100불씩 주는데 뭐 3년간 그거를 매달 한다든지 그러면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엄청 비싸요. 예. 게다가 거기다가 뭐 지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지인 데이터 같은 걸 측정한다든지 뭐 fMRI 뭐그 뇌파 이런 걸도 뭐 한다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코절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옵저베이셔널 스타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옵저베이션 스타디가 왜 커지는지 이 파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제일 골드 스탠다드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정석 같은 거죠. 교과서적인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레퍼런스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거를 다 익스페리먼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로부터 어떤 코저럴 인퍼런스를 추정을 하고 그것들이 여러 다양한 옵저베이셔널 스타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그 학계에서 그 학자들 커뮤니티에서 그것이 어떤 그 컨센서스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 컨클루전이 맞다고 이제 어그리를 하는 거죠. 예. 또그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측정이 정교해지면 또 반대되는 나올.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물을 마시면 좋다, 뭐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뒤집어지고 의학적 상식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당시의 과학계의 역량에 기반을 둬서 잠정적인 결론이 날 뿐이에요. 진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측정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어떤 난리지가 더 증가됨에 따라서 그 지식이 그 과학 커뮤니티 지식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잠정적 결론이 틀려질 수 있죠. 그러면 또 과학적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그것이 또 맞느냐 아니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귀납적으로 이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그게 숙명이에요. 예. 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스타디 complication은 individuals may receive treatment of their own choice.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원자를 받아요. 너 이런 실험이 있는데 참석할래? 참석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참석해라 하고 이제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 트리트먼트와 컨트롤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실험이고 심지어는 이제 모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교육 어떤 특히 계량 경제학이나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노동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요. 어떤 쌈박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당신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져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듣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서 듣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듣고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효과가 있느냐, 이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 자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니까 그런 거를 가서 챙겨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취직이 잘 된 효과가 적극적이기, 워낙 적극적인 사람이고, 뭔가 좀 액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효과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인해서 생기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컴파운드 된다. 그래서 이 셀렉션 바이어, 그게 일종의 셀렉션 바이어스인데, 이제 셀프 셀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뽑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그 프로그램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컨파운딩 팩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게 그거죠. Individuals who receive treatment one may have different case. 그죠? 트리트먼트 치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속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효과들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부분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였죠. 그 X 값이 이쪽 그룹이 0 그룹이 더 낮고 시작 단계에서 이미 이 출발점이 여기가 출발점이 더 높았으면 그거를 그만큼을 더 보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컨셉이 컴파운더, 뭐 교락 교락이라고 하나 한국말로는 교락인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 어, 뭐냐면 if a variable relate to both A and outcome variable, it is called confounder. several confound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이나 그죠? 뭐 에듀케이션 레벨 여기 그림을 confound. 예를 들어서 A 스모킹이에요. A는 스모킹, Y는 캔서. 그러면 이게 이제 피셔가 이제 맨날 주장했던 피셔가 엄청난 꼴초 아레이 피셔라고 이제 엄청난 스모커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는 분명히 스모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폐와 관련된 질환을 많이 있겠죠. 많이 생기는데 이제 피셔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웃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그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런 캔서를 걸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은 코릴레이션이다. 코릴레이션이고 그것이 코저러티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 다른 요인이 담배도 많이 피게 하고 또 캔서를 많이 하게 되는지 캔서를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없다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모킹이 단순히 스모킹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런 캔서, 폐암이 많다는 것, 폐암이 많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아레 피셔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X라는 것이 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때 화살표가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때 얘를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observation study의 가장 중요한 고울은 뭐냐면 이 컴파운더 이펙트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컴파운더 이펙트를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모든 컴파운딩 베리어블을 다 안다고 합시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뭐냐면은 같은 컴파운드를 가진 사람들 내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컨트롤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랜덤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이 데피니션 컴파운더라는 것이 셀렉션을 선택 Y 그러니까 A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 동일한 X, 동일한 컴파운더 내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랜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 assignment treatment is effectively at random for individuals sharing the same compound.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과 A는 컴파운더 내에서 서로 독립인 거예요. 그게 컴파운드의 일종의 정의죠. 네, 컴파운더의 정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들인 거예요. 다. 문제는 이제 이 컴파운더를 다 관측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컴파운더를 관측할 수. 그래서 이제 강한 가정을 합니다. 뭐를 가정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컴파운더는 다 컨트롤이 됐다, 관측을 됐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auxiliary variable contain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recorded in the observed data and available data analysis. 그러니까 이 x가 늘어나면 좋겠죠. 더 x가 만약에 뭐 age, 젠더 만약에 x가 하나밖에 없어, 뭐 성별, 남이냐 여냐, 그게 모든 컴파운더라고 믿기 힘들죠. 하지만 성별, 연령대, 뭐 이제 교육, 그다음에 레이스, 인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Y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유전 정보까지 뭐 그러니까 부모님 병력,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그런 거 그런 게 모두 동일한 사람들 내에서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그 어사인먼트는 거의 랜덤처럼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 하에서는 그러니까 X가 충분히 적당히 풍부하면 그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어, 그런 가정이 리저너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부터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썸션이에요. 그래서 no compound, no unmeasured compound assumption. 또는 이제 로젠바움 앤 루비는 strong ignorant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 저널 중에 이제 바이오메트리카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오메트리카가 이제 최초의 통계학 저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연구에서 만든 저널인데 이제 뿌리는 사실은 좀 안 뿌리는 이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의 뿌리는 생물학자들 그러니까 다윈 아시죠? 찰스 다윈의 어, 사촌이 누구더라? 갈톤. 통계학의 뿌리는 이제 갈톤에서부터 이제 갈톤이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갈톤이 코렐레이션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회귀 그죠 평균으로의 회귀 뭐 그런 것도 갈톤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갈톤의 제자가 칼 피어슨 스인데 이 칼 피어슨이 이제 바이오메트릭 칼 피어슨이 이제 통계학 세계에서 영국에서 최초로 근데 영국에서 최초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초였죠. 통계학과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예, 통계학과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통계학 저널을 처음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이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 피어슨 다음에 이제 R.A. 피셔 같은 분이 이제 어, 체계를 잡은 거죠. 통계학 역사를 하자면 그래서 얘기가 조금 벗어났는데 이 바이오메트리카라는 저널이 뭐 바이오메트리카에서 뭐 유명한 논문이 뭐 예를 들어서 T 테스트 그죠? T 테스트 T 분포도 이제 바이오메트리카에서 나오 퍼블리시했고 그러는데요. 이 바이오메트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이트된 논문이 컥스 리그레션이란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이트됐고 요게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로젠바움 앤 루빈의 이 페이퍼는 바이오메트리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사이트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큰 페이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루빈이 얘기를 하시는데 루빈도 초반에는 엄청 리젝트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기저기 논문을 내면 리젝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젝트 많이 받는 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이- 우리 우리만 리젝트 받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그 대가들도 다 주니어 시절에는 리젝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젠바움 루빈이 그래서 이 로젠바움이란 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이분이 이제 루빈은 하버드대 교수였고 로젠바움은 이제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유펜으로 갔죠. 유펜에 가서 거기서 그 이분 자체는 리서치가 그렇게 스통하지 않은데 행정을 좀 잘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펜이 엄청 떴어요. 유펜이 코전 인퍼런스로 그래서 그 유펜 랭킹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전 인퍼런스로 특화를 해가지고 코전 인퍼런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유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성지가 되고 있죠. 자, 펀디멘탈 디피컬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NUC 어썸션을 베리파이 샘플로부터 옵저버 데이터로부터 베리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 A랑 이 조인트랑 그죠? 조인틀리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롱이고 스트롱이 아닌 건 뭐냐면 스트롱이 아닌 거는 뭐냐면 그냥 이그노러블 그러니까 마지널 이거는 이제 YA랑 그 YA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1 A X 이게 이렇게 둘로 팩토라이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컨디션의 인디펜던스가 팩토라이즈 그리고 이게 이그노러블인데 이 앞에 거는 뭐냐면 이 스트롱은 이게 조인틀리 Y1, Y0, A 기분 X가 그래서 그러니까 1은 임플라이 해요. 1은 1은 1을 임플라이 하는데 2를 임플라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트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이, 이 컨셉이 사실 많이 동네마다 약간 이름 부르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그노러빌리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스트롱 이그노러빌리티 부르는데 에피데미올러지 역학 보건 어 뭐 팬데믹 그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다 관련한 게 이제 에피데미올러지인데 어 보건학 그러니까 의대 쪽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는 이제 unconfoundedness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계량 경제학이나 정치 사회과학 정치학 또 계량 경제도 통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쪽에서도 통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통계학 통계학보다 더 통계학을 많이 쓰는 데가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보통 더 수학적이죠. 그래서 계량 경제 계량 경제가 좀 굉장히 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하고 통계는 그렇게 수학을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는 약간 썰을 잘 풀어야 되니까 약간 조금 수학 수학 하이라키로 치면 계량이 1등, 통계가 2등,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3등. 그다음에 뭐 아래로는 뭐 마케팅 뭐 등등 이렇게 사이컬러지 있고 좀 아래죠. 예. 그리고 저 아래가 이제 그 식품 영양 뭐 이쪽이. 아무튼 그래서 이,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그젬플 가지고 제가 날씨가 좋아가서 그런지 오늘 자꾸 얘기를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Y0와 Y1.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뭐냐면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이제 X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X로 설명하고 뭐 X의 인터셉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X1에는 인터셉트 있다고 치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X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에러라고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E1과 E2는 당연히 이제 컨디셔널 기대값이 0이겠죠. 근데 이제 E1과 E2 can be correlated.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얘 자체가 인디펜던트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파라미터는 타우는 이거기 때문에 이 그죠? 이거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몰라도 돼요. 코릴레이션을 몰라도 이 에라의 코릴레이션을 몰라도 이걸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고 데이터,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를 이것이 어떤 요, 요 펑션이 0보다 크면 이제 U는 랜덤 베리블인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시그널 이런 랜덤 베리블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랜덤 베리블 U는 인디펜던트 X 그러니까 에러 같은 거죠. 에러 같은 건데 이제 만약에 이게 노말이면 이제 이게 프로빈 모델을 따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에러는 당연히 이 에러랑은 다르죠. 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 이 과정을 만족할 때 1, 스트롱 1이 뭐였죠? 스트롱 이그노르 스트롱 이그노르가 성립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롱 이그노르는 이거잖아요. y1과 y0 a 기분 x 그러면 x가 어쨌든 프로버티 a 이퀄 1은 프로버티 a 이퀄 1은 어, 얘는 뭡니까? 얘는 기분 그죠? 프로버티 기분 다시 쓸게요. 스페이스를 요거를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스트롱 이그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아, x1 알파 1 더하기 x2 알파 2 더하기 u 기분 x 기분 x y1 y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들의 확률, 그죠? 이 프로바비티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들의 확률 프로바비티 이제 조인트 분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은 x1과 x2와 u인데 우리가 컨디셔널 온 x, 그러니까 x1과 x2가 컨디셔널이면 얘는 픽스드가 되는 거잖아요. 상수처럼 되고 그리고 얘 u와 u1과 y1과 y2는 어차피 이게 펑션 오브 x and e1 e0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 x가 주어졌으면 이 컨디셔널은 e1 e0를 컨디션 해주는 같죠. 왜냐하면 x가 컨디션 됐기 때문에 어 오로지 남는 엑스트라 랜덤니스는 E1과 E0로 생기는 랜덤니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 때문에 무슨 가정 때문이냐면 요 가정 요 가정 때문에 뭐예요? 요 U는 X가 주어졌을 때 E1과 E2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얘가 요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다시 써주면 뭐예요? P x equal 1 기분 x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지금 얘가 얘랑 같다는 것이 의미가 하는 바가 바로 얘랑 같다는 의미가 결국 스트롱 이그노멀 핏이에요. 아, 제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x equal a equal 1 기분 x y1 y0가 x a equal 1 이걸 보였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 보시면 얘는 베이지 테어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x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베이지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는 얘기는 근데 얘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는 이퀄이라는 얘기는 뭐냐? 뭐냐면 결국은 얘가 죄송합니다. 되는 거랑 사실 같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캔슬이 돼야지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랑 얘랑 같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거의 같은 얘기든. 결국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인디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일이잖아요. 일.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더 이제 다시 논의를 하자면 지금 결국 뭐냐면 이 스트롱 이그노티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유가 이 에라톤과 독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어떤 상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에 X1만 관측된다고 합시다. X2는 관측이 안 돼요. 이런 모형에서 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모형은 추루인데 이 모형 하에서 나한테 관측되는 데이터는 Y1 그러니까 X2가 관측이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X2는 인디펜던트하고 X2의 기대값은 0이라고 합시다.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좀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모형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 모형이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갈수록 원래는 이 모형인데 원래는 모형이 이건데 요거밖에 관측이 안 돼. 그러니까 관측 설명 그러니까 X1만 설명 변수인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변수니까 X1만 설명니까 그럼 뭐예요? 얘가 에러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에러. 그래서 얘를 E1이라고 써야 되는데 E1이라고 쓰면 이 오리지널 E1이랑 헷갈리니까 그냥 E1 스타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E0 스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 이 에러를 보자는 얘기. 그 에러는 스틸 기대값이 0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 기대값을 x2 스타 감마 1 더하기 E1 기본 x1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스타가 아니죠. 감마 더하기 expectation E1 기본 x잖아요. x1. 근데 얘는 뭐냐면 x1과 x2는 인디펜던트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expectation of x2인데 얘는 0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얘는 expectation of expectation E1 기분 x1 x0 기분 x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얘가 정의에 의해서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 지금 이 에러 텀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 그러니까 리듀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형은 이 리듀스드 모델의 에러 텀들은 여기 이 안에 x2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x2가 이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x2랑 여기 있는 x2랑 이 A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 있는 X랑 서로 연관이 콜레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U는 독립이에요. 그죠? U는 다른 것들과 독립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지만 이 X2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X2랑 여기 있는 X랑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러텀이랑 이 A랑 콜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X2가 confounding 팩터인데 언업저브드 confounding 팩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1도 confounding 팩터예요. X1은 confounding 팩터인데 걔는 observed confounding 팩터고 X2는 unobserved confounding 팩터예요. 그러면 unobserved confounding 팩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NUC 어썸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NUC 어썸션이 뭐예요? 바로 no unmeasured confound 어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X2 같은 게 없다는 얘기가 어썸션인데 우리가 X2가 실제로 관측되지 않는 X2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NUC 어썸션을 데피니션을 그냥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리듀스드 모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그 언업저브드 컨파운딩 팩터가 그러니까 언업저브드 컨파운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것이 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에라텀이 어, A랑 코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E1 A 그죠? 이 AX1은 0이지만 X X1 A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온 샘플, 컨디션 온 샘플에서는 에라텀이 0이 아니기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LS를 그냥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경제에서 이런 문제를 omitted variable bias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메인 리저트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옵저베이션 스타디에서 그 사고를 추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 가장 파퓰러한 어썸션이 뭐냐면 수투바, NUC 어썸션, 파지티비티 어썸션이라는 겁니다. 수투바 했죠. NUC 어썸션 얘기했고 파지티비티 어썸션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파지티비티 어썸션은 이게 서포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샘플 서포트랑 이 X A 콜 A1 이 서포트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썸션 하에서는 이제 3번식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번식에 대한 3번에 대한 이제 증명인데요. 증명 자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A Y1 더하기 1 빼기 A Y0잖아요. 이걸 넣어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X가 A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요 A는 1 아니면 0인데 만약에 이 A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1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얘가 이 Y1이 될 거 아닙니까? 이 A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뭐냐면 요 의미를 좀 설명해. 이 오른쪽은 포텐셜 아웃컴 모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트먼트 이전의 포텐셜 아웃컴에 대한 모델에 대한 기대값이고 얘는 데이터 그죠? 관측치에 대한 모델이 업저버드 데이터에 대한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Y는 관측되는 것이고 포텐셜 아웃컴은 관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관측되지 않는 포텐셜 아웃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건 관측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관측되는 데이터로부터 관측하고 싶은 포텐셜 아웃컴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그 커넥션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커넥션을 만드는 걸 보통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 스트래티지 뭐라고도 부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식별화 전략, 한국말로는 식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말로는 이게 가르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메일로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식별화 전략이 돼야지. 자, 이 3번이 왜 중요하냐면 3번이 의미하는 바는 증명 일단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이 3번이 함의가 뭐냐면 이 3번의 함의가 뭐냐면은 이 타우가 원래는 이건데 그죠? 타우가 원래는 이건데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3번에 의해서. 그렇죠? 3번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데이터예요. y는 데이터. 관측 데이터. 그러니까 관측 가능. 그죠? 관측 가능한 한 y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할 방법에 대한 길을 여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결국 뭐냐면 내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 요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function of x와 a잖아요. 그러니까 QXA 펑션을 추정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스티메이션 그것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고 그 기대값은 이제 요 추정은 요 샘플 민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뭐냐면 여기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파라미터로 쓴 거고 얘를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타우햇은 이렇게 샘플로부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3번식이 함의하는 바겠죠. 3번식이 함의하는 바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그럼 Q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Q가 이제 펑션인데 이 펑션을 어떻게 샘플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Q를 추정하는 것은 Q를에 대한 어떤 통계 모형을 세운 다음에 그 통계 모형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 어떤 추정식을 통해서 어, 추정해서 그 파라미터를 추정해서 집어넣어 주어서 Q를 추정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Q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Q러닝이라도 하고 이름을 좀 이렇게 한시하게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통계학에서는 그냥 추정 그런 이렇게 추정. 자, 3번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 했고요. 그래서 스투바 지금 세 가지 어셈션이 다 사용됩니다. 첫 번째 어셈션, 두 번째 스투바, NUC, 파지티버티. 그죠? 세 가지 어셈션입니다. 스투바 사용됐죠, 여기. NUC 여기 지금 사용합니다. NUC 어셈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No unmeasured confound. strong ignore. 그러니까 ignorability 어셈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ignorability 어셈션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X가 컨디션된 후에 A랑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 따라서 A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NUC 어셈션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4번식으로부터 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 기대값이 이 기대값과 같다.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expectation YA고 그렇죠? 왼쪽
왼쪽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증명이 요 기대값 취한 게 바로 3번이거든요. 그러면 요 이 안에 거 자체는 이 안에 기대값 안에 있는 아우터 기대값 안에 있는 자체는 x에 대한 랜덤 베리블, x에 대한 랜덤 베리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이퀄러티가 어, 조금 메저 티어레틱하게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컨디셔널 온 x인 거예요. 컨디셔널 온 x와 a죠, 그죠? 컨디셔널 x와 a로서 이게 같아지려면은 이게 지금 almost everywhere 확률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그 서포트가 0을 그러니까 서포트 내에서 그러니까 확률 almost everywhere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everywhere. 그래서 그거를 조금 리그러스하게 하려면은 결국 요 기대값과 요 기대값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요 안에 거는 이미 같은데 요 안에 거는 이미 같은데 요 안에 거는 이미 같은데 이 바깥이 같으려면 이 프라이오리티 메저가 이게 서포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추정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간단한 방법이죠. 이게 왜 간단하냐면 얘는 이제 x의 함수고요. 얘는 x와 a의 함수고 이 y는 expectation of y given x and a는 q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얘 기대값을 이 펑션의 기대값이 0이 돼요. 그래서 그 기대값이 0이 되는 추정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기대값이 0이 되는 그거를 이제 G 이스티메이터라고 뒤에 가면은 G 이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 기대값이 0이 되는 어떤 펑션을 생각해서 그걸로부터 파라미터 추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6번 식을까지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3번식의 함의로 인해서 그죠? 3번식의 함의로 인해서 타우를 그냥 그 Q 펑션 그러니까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펑션을 계산하는 문제로 환원시켰고 그래서 이 Q 펑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러닝이 들어가는 통계적 러닝이 들어가서 Q 러닝이라고도 부르는데 통계학에서는 그냥 파라메트릭 모델을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일단 파라메트릭 모델을 써서 근데 나중에 뭐 사실 이거는 뭐 딥러닝 같은 거 써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그렇죠? 이 식별화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이 3번식이 얻어지면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추정하는 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은 뭐 꼭 이런 파라메트릭 모델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이면 이제 띠어리를 이제 그 얻어내기가 쉽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강한 가정을 이미 하는 거니까 5번식은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에 추정해서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스티메이터가 되는데 그 이스티메이터의 형태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모델 5. 이 모델이 뭐냐? 이 모델이 뭐냐? 결국 A를 넣어주고 X도 넣어주고 X와 A의 인터액션 턴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형은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런 세퍼레이트 리그레션 모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A가 1인 A가 1인 때와 A가 0일 때에 대해서 회귀계수 둘 다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둘 다 인터셉트와 슬로프가 다 다른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리그레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뭐냐면 인터셉트까지 집어넣은 거고 그 회귀 개수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마로 표현한 거는 요 베타와 베타를 이제 다르게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각각 샘플에서 OLS를 오디너리 리스크 스퀘어를 한 거니까 이제 각각 샘플에서 뭐 이렇게 오디너리 리스크 스퀘어를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A 콜 1인 샘플만 사용해서 회계계수 추정한 것이고 A 콜 0인 샘플에서 회계계수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번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OLS 에스티메이터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이스티메이터 자체는 우리가 많이 봤던 애예요. 그죠? 이 이스티메이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미 컴플리트 컴플리트 그러니까 챕터 이게 윅 3였나요? 윅 3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리그레션 있습니다. Exactly the same form as the one on the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 차이가 있다면 complete randomized experiment에서는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의 정당화를 justification을 아그노스틱으로 했죠. 기억나세요? 무신론적으로. 그러니까 모형을 안 사용하고 디자인 베이스로만 했어요. 랜더마이제이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모형을 가정하고 시작했어요. 이 모형을 지금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가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그,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포텐셜 아웃컴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 모델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 모형 하에서.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요 모형을 가정을 하고 요 모형 하에서는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우리가 타우에 대해서 언바이즈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증명 과정을 우리는 더 제너럴한 셋업에서 이미 한 거예요. 이 3번에서. 요 컨디션 인스펙테이션을 디라이브 하기 실제로 컨디션 인스펙테이션 형태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의 파라메트릭 폼이 이 포텐셜 아웃컴 모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디라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이런 그 식별화 전략에 의해서 그 3번식의 리절트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이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로 줄어들고 환원되었고 컨디셔널 인스펙테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텐셜 아웃컴 모형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 모형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거 하에서 더 복잡한 모형을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MXI, MX, 감마 1 이렇게 난리니어하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또 추정 방법을 또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 지금 클래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리니어 모형을 먼저 갖고 다룰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추정, 그죠? 지금 타우에 대한 타우를 추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타우에 대한 점추정량을 계산했잖아요. 타우에 대한 점추정량을 계산했고요. 그럼 타우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고 싶겠죠? 그럼 타우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했냐? 그래서 뭐 베리언스 같은 거 하고 그걸 하려면 이게 디자인 베이스는 못해요.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디자인 베이스를 못하니까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델 하에서 포트널과 모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exact sampling distribution of tau is very difficult to derive. 다만
이제 통계학적으로에서는 이제 이거를 라지 샘플, 그러니까 n이 커진다고 가정을 하고 n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근사적으로 하는 거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관련된 띠어리를 하려면 이제 G estimation 띠어리를 좀 써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를 다루면서 쭉 그 G 에스티메이트를 다루면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쭉 해서 이 타우 리그레션에 대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디라이브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베리언스 이스티메이트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우리가 라지 샘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센타티컬리 노말도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센타티컬리 노말 되고 그러면 이제 분사 추정해야 되고 분사 추정하면은 신뢰 구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챕터 11, 그러니까 챕터 12인가? 예. 지금 오늘 다룬 게 챕터 10이네. 예, 10. 지금 교재는 딩을 그대로 쓰는데요. 좀 그 책에 아직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장 챕터 11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휴가 없이 쭉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1월 말까지 12월은 또 제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뭐 마지막 주나 그전 주 한 11월 중하순쯤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진도를 좀 나갈 때까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교수님,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네, 교수님,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그 뒤에 그 G 에스티메이터가 네. 그 통계학에서의 M 에스티메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어떤 동네마다 좀 부르는 법이 되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M 에스티메이터는 세타 해시 이런 어떤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맥시마이저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를 M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고 G 에스티메이터는 세타 햇을 솔루션 투 어떤 U 아, 에스티메이션으로 표현되는 게 G 에스티메이션. 예, 예, 뭐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네마다 또 막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긴 해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네. 이제 이렇게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 이스티메이터는 왜냐하면 이 맥스 그러니까 계량 경제학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따르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스티메이팅 펑션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으로 예. 예,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